안녕하세요, 패트릭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바빴어요. 바빠서 많이 영상을 못 찍었는데 앞으로 또 많이 찍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제목은 토플 단어 암기가 2000년대생들을 빡치게 하는 이유 5개. 2000년생들이 토플 단어를 암기하다가 왜 빡이 칩니까? 네,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외워지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죠, 뜻이.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토플 강의를 오래 하신 분들은 100% 느끼고 계실 거예요. 강사님들. 뭘 느끼고 계십니까? 요즘 학생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단어를 잘 못 외우죠. 네. 그럼 왜 이 학생들이 잘 못 외우냐?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도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자,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들 또는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보통 많이 가지고 계시죠. 단어의 암기 얘기 나오면. 안 외워지는 게 어딨냐. 네가 안 하는 거지.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옛날에 외울 때 한 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안 해서 안 외워진 거다라는 생각 거의 대부분 가지고 계세요. 또 학생들도요. 나 지금 잘하고 있다. 다들 이 방법이 제일 좋다고 했어.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왜 근본적인 원인이냐. 즉, 거의 대부분, 많은 학생들, 많은 부모님, 많은 선생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 노력이 부족해서 안 외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면 되는 거다. 근데 노력 부족만이 유일한 원인일까요? 그럼 갑자기 2000년대생들은 다 그냥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인 겁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 왜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완전 다른 세대입니다. 2000년대생들이라고요. 이미 태어났을 때 아이폰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방법이 됐을 수도 있다. 자, 그럼 어떤 게 대표적인 잘못된 방법들이고 해결책이 뭐냐? 빨리 봅시다. 첫 번째, 우리말 정의의 뜻을 정확히 모르지만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 즉, 영어 단어가 있고 우리말 뜻이 오른쪽에 있는데 외웠어요, 둘 다. 근데 우리말의 뜻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건 저도 다른 선생님들이랑 다 얘기를 해봐서 아는 건데 실제로 이제 코로나 때 이제 학생이었던 분들, 초중 학생이었던 분들한테 이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어휘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게 문제일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해요. 왜냐면 우리말이니까. 근데 이게 어떤 부작용을 낳느냐,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라버리면 단어 뜻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보여줬는데 뜻 뭐니? 몰라요. 얘보다 외우긴 외웠는데 우리말의 뜻을 아예 몰라버리면 더 나빠요. 왜냐면은 그럼 리딩 지면서 봤다고 칩시다. 그 단어를.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말로 뭔가 생각이 났겠죠? 근데 뜻은 정확히 모르죠? 그러니까 뇌피셜이 돼야 돼. 그러니까 뭔가 상상을 해야 돼요. 이해를 하려면.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오래 걸리죠?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게 맞는 해석일까요? 틀릴 가능성이 높죠. 즉, 차라리 단어 뜻을 모르는 애는 그냥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 버리지만 이렇게 우리말도 뜻을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을 하면은 뭔가 너무 이해하고 싶기 때문에 상상을 해야 되고 상상은 보통 오래 걸리고요. 올바른 해석이 되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bureaucracy 하면 관료주의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관료주의가 뭔데? 관료주의가 관료주의죠. 그러니까 그게 뭔데? 그게 뭔데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관료주의가 뭔지 모르면. 관료주의 대충 알아는 내가 말을 지금 못하는 거일 뿐이지.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봐야 되냐. 스스로에게 단어를 외우면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관료주의가 예를 들어 뭐냐? 예를 들어. 또는 관료주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우리말 문장을 한번 써봐라. 했더니 관료주의 중요해요. 뭐 이딴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했으면 쓸 수 있어야죠. 또는 관료주의를 우리말 다른 말로 바꾸고 뭐냐.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그거는 지금 알긴 아는데 생각은 안 나요.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냐? 만약에 이걸 잘 모른다면은 그러니까 이 되게 무의미한 이 암기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말 뜻 자체를 몰라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둘 다 모르는 말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를 저를 제안합니다. 의미를 설명하는 예문 찾을 수 있거든요. When applying for driver's license,
I had to go through a lot of bureaucracy. 그러니까 내가 운전면허 신청을 할 때 나는 많은 관료적인 절차, 관료주의를 go through, 뭐 거쳐야 했다. 여기까지만 모를 텐데 뒷문장이 살려주죠. 이 의미를 알려주죠. I had to fill out forms, get approvals from several different offices before I could finally get it. 다양한 형식을 이제 써야 됐고, 채웠어야 됐고, 허가를 받았어야 됐다. 많은 사무실로부터, 많은 부서로부터, 뭐 하기 전에, 라이센스를 받기 전에. 즉, 많은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이게 이제 관료주의인 건데, 그럼 관료주의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것도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쁜 거죠. 그러니까 나쁘면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면은 당연히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지만, 또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면은 더 꼼꼼하게 실수가 줄어들고 뭐 나쁜 일이 덜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를 알았을 때 이게 관료주의라는 말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나 관료주의 대충 압니다. 이러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이 쌓여버리면 나중에 무의미해진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제가 이런 영상 찍으면서 항상 요즘 학생들, 2000년생들의 특징은 약간 답정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미 듣고 싶은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뭘 해도 뭐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도 안 변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해결되는 사람이 내가 아닐지, 또는 나의 아니가 아닐지, 또는 우리 학원의 학생이 아닐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문을 제공해 주면은 훨씬 더 이 학생들이 이 단어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지지 않을까. 자, 두 번째. 자,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단어 시험 통과가 목표예요. 즉, 어렸을 때부터 영어학원 많이 다니고요. 또는 지금도 이제 학원을 다니는데, 이게 뭐냐 문제가 90년대 교육 철학을 가진 학원 또는 부모님들이 단어를 압박을 줘서 윽박 지르고 너 집에 못 가, 너 이거 하면 뭐 안 돼, 이런 식의 협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단어를 외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점점 어렸을 때부터 어떤 습관이 들 때가 많냐면요. 통과 자체가 목적이 돼요. 집에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요. 이 단어를 내가 알아서 나중에 써야지, 토플 볼 때 봐야지, 또는 미국인 만나면 써먹어야지,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저 단어 시험만 통과하겠다. 그래서 하루에 100개, 200개 외우고, 다음날 아무런 생각도 안 나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한번 습관이 된 사람은 이걸 문제 삼지 않아요. 나중에 또 보지 뭐. 나 일단 집에 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죠. 머릿속에서. 컨디셔닝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은 뭘 할 때가 많냐면요. 어떤 단어를 봤는데 딱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일단 아무 말이나 한번 써봐요. 어. 그게 또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단어 뜻을 잘못 말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일단 막 써보기 때문에 집에만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런 경우도 봤어요. The festival will be held on the fringe of the city far from the busy center. 그럼 the festival은 열릴 거다. 냉장고, 도시의 냉장고. 도시의 추운 지역에서 도시의 바쁜 중앙에서 먼 이러고 있더라고요. 냉장고는 뭐야? 이랬더니 냉장고 아니에요? 봐봐 다시. 냉장고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 되게 빠르게 그냥 자기가 아는 뜻으로 뭐가 단어가 보인다 이건데 이제 꼼꼼함이 부족한 게 그게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 요거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해서 통과를 해야지. 생각나는 거 막 써봐야지. 틀렸다 그러면 다시 외우지 뭐. 자, 그래서 해결책이 뭐가 돼야 되냐. 진짜 하루에 100개, 200개? 제 생각에는 정말 힘들면 10개씩이라도 해보세요. 근데 누적으로. 누적적이 아니고 누적으로. 그 다음 날은 20개가 돼야 되고, 다음 날 30개, 다음 날 40개, 다음 날 50개, 이렇게. 첫날 외운 단어를 어차피 한 달 후에, 어? 평생, 어른이 되어도 알아야 된다라는 그렇게 습관이 들여야지 이게 기억이 남는 거지. 일단은 하루에 많이 시험 보고 성취감 느끼면서 집에 가면서 다 까먹어버려. 그럼 왜 외웠냐 이거예요. 다 까먹을 건데. 근데 여기서 또 아니다. 나는 그렇게 까먹더라도 책을 2번 보고 3번 보고 5번 보고 하다 보면 기억이 날 거라고 했다. 아니 그게 효율적이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요것도 중요해요. 단어 시험 볼 때 학원 선생님들 또는 부모님들 차라리 확실하지 않으면 쓰지 말라고 하셔야 돼요. 단어의 뜻을 그냥 잘못 쓰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이거 나중에 큰일 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그러니까 틀렸을 때는 감점 3,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몰랐을 때는 뭐 1, 이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래야지 이게 이 학생들이 외울 때 하나라도 확실하게 외우고 넘어가고 이런 게 습관이 되는 거지.
시험 통과 자체가 목적이 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했지만 실제 시험에서 기억이 안 나고 또는 실제 시험 뭐 보고 좀 있으면 다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평생 똑같은 단어만 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목적은 결국 이 영어라는 걸 배워서 토플도 잘하고 뭐 토플 시험도 잘 보는 거지만 결국 그 영어 실력을 가지고 원하는 학위를 받아서 그 영어 실력을 가지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 그냥 한번 토플만 나오면 누가 영어 안 물어봅니까? 여러분 토플을 본다는 것 자체가 결국 여러분이 하게 될 일이 여러분의 영어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단어를 외워야 되는 거지. 그거를 시험만 잘 보면 된다. 이 단어 시험만 통과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어버리면 결국은 아무 의미 없는 암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다음. 자, 학생이 어떤 러너인지 파악이 안 돼서. 즉, 이렇게들 생각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단어 암기법을 아는데 이게 그냥 이거야 무조건. 이것만 하면 돼. 아,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 여러분 무슨 다 그냥 하나로 다 돼요? 사람이? 다 똑같아요? 모든 인간이? 어? 모든 인간은 그러면 여러분 뭐 줄넘기 하면 살 빠져요? 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형의 학습이 학생한테 좀 더 효율적인지를 알고 그거를 좀 제시해 주실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한번 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게 먹혔어요. 그러니까 너도 될 거야. 그럼 내가 어렸을 때 뭐 어떤 약 먹었는데 되면은 그게 다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뭐 마음이 급해서 이성을 잃을 수는 있겠지만 천천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시각적으로 잘 배우는 사람, 어떻게 본인이 시각적인지를 알 수가 있냐? 그러니까 글을 읽다가 그림이나 밑에 뭐 다이어그램 같은 걸 봤을 때 이해가 좀 잘 돼요. 또는 자기가 뭔가 정리를 할 때 색을 이용한다라든지 이랬을 때 좀 정리가 잘 돼요. 이런 분들 확실히 있거든요. 이분들은 눈으로 봤을 때 잘 되는 거예요. 또 청각, 들었을 때 잘 되는 사람. 그러니까 들었을 때 잘 되냐? 또는 책으로 봤을 때 잘 되냐? 이게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실제로 천천히 글을 읽었을 때 이해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뭔가 그 청각적으로 들었을 때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여기에 해당된다면 청각 또는 소리 내어 읽거나 토론할 때 좀 더 이해가 잘 된다. 이런 것도 청각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듣고 했을 때. 촉각도 있어요. 직접 무언가를 해보면서 배울 때 더 잘 되죠. 즉 이런 분들은 아주 단순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움직이면서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촉각이에요. 그럼 각각의 유형에 맞게 한번 단어 암기법도 바꿔보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시각형. 단어 뜻을 보여주는 사진. 그죠? 그 사진을 같이 보면서 외우는 거 도움이 되죠. 또는 청각은 소리 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리를 직접 내는 거죠. 뜻을 읽으면서, 뜻도 막 소리 내서 읽고 하면서 암기하는 거예요. 촉각은 당연히 손으로 써서 빽빽이도 될 수 있고요. 또는 게임. 게임도 단어 외우는 게임도 많습니다. 뭔가를 움직여서. 이해되셨어요? 어떤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면 내가 어떤 스타일의 러너인지도 파악을 해보고 그것을 적용을 해서 단어 암기에 이 단어 암기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된 방법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유일하다는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이 학생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는 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단어 암기법도 선택을 해주세요. 다음, 부모님 선생님 과도한 아빠. 당연히 이분들이 나쁜 인간들이라 그런 게 아니고 당연히 사랑하니까 잘 되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 여러분 굉장히 압박을 많이 주면 아 저런 사람이 진짜 선생이다 막 이런 거였죠. 제가 강사 처음 할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뭐 거의 제가 봤을 때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해서 이 사람 환불 받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뭐 조마조마해 하고 있는데 뭐 진짜 선생님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하면요 달라요. 요즘은 그런 거 하면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학생도 굉장히 많아요. 아실 거 아닙니까 지금 강사님들. 달라요. 여러분 이 태도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어떤 심리적인 상태인지가 어떻게 그거를 90년대랑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버릴 때가 많냐. 요즘 되게 빨리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울 때가 그런 거죠. 조금만 더 해도 되는데 뭔가 자기가 봤을 때 아닌 것 같다고 빨리 포기를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평생 또 영어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 한국 같은 사회에서 평생 영어 쪽을 포기해버린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너무 압박을 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걸 찾아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존감, 자신감이 생겨야지 이것도 한번 해보죠. 확실히 예전이랑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학생들을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이 얘기는 맨날 해도 아무도 안 바뀌겠지만 그냥 모르겠어요. 나 부럽습니다. 이 책 파시는 분들. 네. 이것만 보면 된다고 생각해서 어떤 레벨에 있던 간에 이것만 보고 앉아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정말 너무 많이 봐요. 쉬운 단어는 모르는데 이거 나 지금 7번 돌렸다고 막 좋아하고 있어요. 아니 결국 틀리는 이유는 쉬운 단어를 모르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해요. 초록이 한 번 더 돌린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죠? 요즘 어린 학생 너무 답정너라고? 모르겠어. 왜 아무리 저 같은 사람이 얘기도 안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록이 나쁜 책이라는 게 아니고 자기 수준을 고려를 해서 해야죠. 초록이는 리딩 한 22점 정도는 지금 가지고 있어야지 저 단어를 외우는 게 효율적이지. 그 이하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에서부터 찾아서 외우세요. 정리하고. 거기 예문도 다 있잖아요. 그 의미도 알기도 좋잖아. 아시겠어요? 또 이제 그거만 한 분들은 되게 어려운 단어가 많기 때문에 쉬운 논리로 이제 스피킹 라이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자, 그러니까 이 영상을 몇 명이나 보고 마음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네,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많은 시간이 아껴질 거고요. 또 여러분, 토플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실제로 원하는 점수를 받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네, 거의 대부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성공한 사람들은 소수고 또 당연히 성공했다는 그런 내용들도 지어낸 것들도 많겠죠. 그래서 이 망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 싫겠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원인들 정리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